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국회 정각회 등의 예방을 받고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국불교의 대선지식 용성 큰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리는 법석이 중림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572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이 널리 보급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어봤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첫 한글 불교 경전, 석고상절을 풀이한 주회본을 완간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흥천사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고 효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 회장단과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등의 예방을 받고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원행 스님은 화쟁과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정치권, 이웃 종단과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원행 스님이 이끄는 제36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가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열흘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각계 인사들의 잇따른 예방을 받으면서 대내외적으로 소통과 화합에 초점을 맞춘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정부 인사로서 처음 총무원을 방문한 데 이어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를 이끄는 주호영 회장 등 간부진이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불교 발전과 종단 안정을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신심을 이렇게 내서 불교와 우리 종단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정각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불자들이 앞장서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소임 맡으신 거 축하드리고 저희들 국회 불자들도 우리 종단이나 불교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어 편백운 태고종 총무원장의 예방을 받고 종단협의회 활동을 통해 불교 발전을 위한 협력과 노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그 종단을 위해서 우리 종단 협의를 위해서 늘 이렇게 협조를 잘 부탁드립니다. 편백운 스님은 출가자 감소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승가 교육기관이 없는 다른 종단에도 승가 교육의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고종 같은 경우는 또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좀 이제 조계종에서 좀 큰 마음을 내준다면 여타 종단에서도 좀 승려들이 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좀 이제 조계종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입학을 좀 허용하신다면 좋지 않겠나. 예. 12년 만에 복직에 합의한 KTX 해고 승무원들도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써준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행 스님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이 이번 주부터 본격 업무에 나선 가운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는 당분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의 예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대내외 소통 행보를 통해 종단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에서 직능과 비군이 대표로 활약할 중앙종회의원 선출이 마무리됐습니다. 조계종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당연직 의장으로 회의를 열고 20명의 직능대표와 8명의 비군이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직능대표 종회의원회는 불교신문사장 초격 스님과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 광주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 전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 만당, 해일, 진각, 보인 스님 등 20명이 선출됐습니다. 비구니 대표는 상덕, 대현, 정운, 철우, 정관, 진명, 정운, 해도 스님이 17대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용성 스님이 용맹정지 끝에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리는 법석이 스님의 탄생지인 전북 장수 중림정사에서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족 독립과 불교 중흥을 위해 한평생을 살다간 용성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불법을 올바로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용성 진종조사 5도 132주년 기념법회와 역대 전등 제대조사 달해제 현장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전합니다. 독립운동가 용성 스님의 탄생지인 전북 장수 중림정사.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청명한 가을날씨 속에 전국에서 모인 불자 700여 명이 경내 용성교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으로 근대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끈 용성 진종조사 5도 132주년 기념법회를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성 스님의 손상자이자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환영사에서 한국 불교 대중화와 지성화, 생활화에 앞장선 스님의 의지를 받들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점점 쇠락해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일본에 뺏긴 이런 경국에서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3.1 독립운동의 민족대표로 참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줄곧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애쓰셨습니다. 용성 스님은 16세 때 합천 해인사로 출가해 3.1운동 당시 불교계 대표로 참여했다가 1년 6개월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 서울 대각사에서 대각교당을 창설하고 당시 친일적 색채에 물들어가던 한국 불교를 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의 한글 번역판인 조선글 화엄경을 비롯해 30여 종의 불경을 우리말로 옮겼고 한문으로 된 불교의식도 한글화하는 등 한국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이 같은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용성 진종조사 5도 찬탄법회는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음력 8월 29일을 기해 매년 봉행되고 있습니다. 중림정사 조실 도문스님은 기념법회에서 용성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민족 통일과 평화를 실천하고 불국토를 장엄해 나가자고 설했습니다. 내년에는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가 연합해서 힘을 쓰고 국가에서 뒷받침하고 이래서 남북의 전 국민과 전 세계 만방의 교포들이 함께하는 김인현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기를 권청드리면서 특히 법회에 참석한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은 용성조사 유훈 실현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사가 원만히 회양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성 큰 스님의 여러 가지 뜻을 이어받고 또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정말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중림정사는 용성 스님의 탄신 160주년인 2024년까지 중림정사를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성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BBS 광주 불교방송 임직원들은 10만 원 공덕주를 모시는 망공의 홍보부스를 중림정사 경내에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2주년이 되는 한글날인데요. 우리의 글 한글이 만들어지고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글 창제가 불교 발전에 미친 영향을 서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는 한글. 조선 초기 세종대왕은 왕실 연구기관인 집현전의 학사들을 동원해 한글, 즉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글 창제는 집현전의 내로라 하는 학사들이 아니라 당시 뛰어난 고승이었던 신미대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당시 기록과 문헌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미대사는 부처님 당시 언어인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 즉 버머와 티베트어 등 6개 나라의 언어와 문자에 능통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에 크게 기여한 신미대사가 주석하던
법주사 복천암 불사를 후원하고 스님에게 해각존자라는 법호를 내렸습니다.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데도 불교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이후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글로 소개한 석보상절 등 세종 때부터 연산군 때까지 한글로 발간된 문헌의 65% 이상이 불교 경전이며 유교서적은 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지주는 불교였고 그 불교를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불경이 이 훈민정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글의 보급과 확산에 어떤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 자음과 모음의 원리, 발음 등을 설명해 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하나인 상주본은 지난 1990년대 말 천년고찰 안동 광흥사 복장유물로 발견됐습니다. 안동 광흥사는 신미대사와 함께 훈민정음 창제 이후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 즉 불경언해에 공을 세운 학조대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경우 모두 33장으로 이뤄져 있어 불교의 우주관인 33천을 상징하며 나란 말씀이 균기게 달아로 시작되는 문장은 정확히 108자로 돼 있는 등 불교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훈민정음 초기인 15세기에는 거의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글자를 만들어 놓고 이 글자가 어떻게 이제 정착되어야 되는가 아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슬로우 앤드 스테디 베스트셀러는 불경이었습니다. 조선시대가 유교라고 하더라도 따라서 이 불경을 읽는 독자를 대상으로 우리 글자의 확산을 도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글 창제의 주역 세종대왕과 신미대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제작이 추진되는 등 불교와 한글의 관계 그리고 발전 과정을 재조명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역경 사업을 벌였는데요.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첫 한글 불경인 석보상절을 알기 쉽게 풀이한 주해본을 불교학적 고찰을 거쳐 완간했습니다. 이를 기념한 학술대회에서는 한글로 된 불교 경전인 언해불전을 오늘날의 언어로 되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행된 첫 번째 한글 불교 경전인 석보상절이 불교적 의미를 살린 이 시대의 국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석보상절 주해본을 완간하고 이를 기념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해본은 그동안 국어학계의 주도로 이뤄진 번역의 한계에서 벗어나 불교학자와 국어학자의 공동 작업으로 완간됐습니다. 국어학계에서는 이 10권을 통해 한글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는 그 내용인 불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미흡했다는 한계도. 아무리 저희가 그 불교에 교회가 있다 해도 이렇게 전문가보다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5세기 한국 불교사의 연구의 소산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것이 융합 학문적 성격을 띤 문헌입니다. 부처님의 생애 등을 담은 불경 석보상절은 세종대왕이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국어학적으로 석보상절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한글로 편찬된 최초의 책으로 한글의 원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교학적으로 석보상절 간행은 운문불경집 월인청강지곡 제작으로 이어지고 이 두 문헌을 바탕으로 한글 대장경인 25권의 월인석보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옛 한글을 지금의 한글로 쉽게 풀이한 석보상절 주해본 완간은 아직 갈 길이 먼 한글 불경, 즉 언해불전 역경불사의 새로운 시작을 뜻하기도 합니다. 석보상절 주해본 완간을 축하하고 의미를 새기고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언해불전 사업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한번 소매를 걷고 이렇게 되살려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빛나는 업적을 보물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이 도서관에 줄 거지요? 예, 도서관에 소장을 하고 길이길이 우리 민족의 빛나는 보배를 보다 서로 꺼내서 보고 마음의 양식을 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자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 당시 심의대사의 도움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이후 숭욕불 시대의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한글 역경 사업을 펼쳤던 세종대왕. 한글의 날을 맞아 완간된 석보상절 주해본이 한글과 불교의 학문적 만남을 통한 또 다른 한글 불경, 언해불전 역경 사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제포교사회 산하 사단법인 문화나눔은 그제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스리랑카와 네팔,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13명이 본선에 참가해 이국 땅에서 겪은 일들을 한국어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미얀마 근로자 윈토소 씨를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계 총림 송광사가 그제 송광사 윤화 현묵 스님의 입제 법문을 시작으로 제14회 금강살림 대법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법회는 모두 8분의 스님들이 법석에 올라 금강경을 주제로 오는 11월 25일까지 법문을 설할 예정입니다. 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경내 사자루에서 진행됩니다. 두 번째 법사루는 오는 14일 고불총림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이 나서며 21일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28일엔 대흥사 일지암 감원 법인 스님이 각각 법문에 나섭니다. 또 신행선원장 영명 스님,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조계종 호계 원장이자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를 역임한 무상 스님이 차례로 법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송광사는 법회가 열리는 49일간 매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하고 선망 부모의 극락 왕생을 발언합니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평창 오대산 월정사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오대산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오대산 문화축제는 바람의 빛깔이란 주제로 참가자들에게 5가지의 바람을 매일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오대산 문화축제가 6일 바람의 빛깔이라는 주제로 월정사에서 개막됐습니다. 올 축제는 공연과 문화체험, 경연대회로 나눠 그동안 듣고 보던 행사에서 탈피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로 구성됐습니다. 예, 오대산 문화축제에는 5가지 주제로 바람의 빛깔이라는 그 테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테마는 내용이 마음의 소리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관계, 또 주변의 또 평화와 함께 여러 가지 음악제, 또 학술제, 또 공동 참여제 이렇게 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개막 공연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오대산 상원사 동종에 새겨진 비천상의 악기 생황 연주가 조용한 산사에 울려 퍼져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산사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올해 오대산 문화축제는 오대산 박물관 마을과 자연 명상 마을까지 오대산사 전체로 확대돼 사찰 음식 체험과 도장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회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다양한 오대산의 전통적인 그런 문화를 선보이려고 노력도 있고 또 현대 문화예술을 또 함께 흉폭합화해서 많은 분들의 체험과 또 힐링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학생들이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재 가이드와 캐릭터 이모티콘 공모전이 열리고
연불에 장단과 랩 등 창작적인 요소를 더한 신나는 소리 공양대회도 열립니다. 특히 평소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우통수와 서대 수정함을 축제 기간인 10일 하루 동안 개방해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홍진영 등 대중 가수들의 산사 음악회 공연도 마련됩니다. 산사에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오대산 문화축제는 이곳 월정사 일원에서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각 사찰에선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흥천사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무료로 대접하는 특별한 효 잔치를 마련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도 지나가고 청명한 하늘이 모습을 드러낸 가을날. 서울 흥천사에 어르신들을 위한 효 잔치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수년간 봄과 가을, 1년에 2번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는 흥천사. 사찰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공양과 선물을 대접하고 특히 봄에는 전국 병원불자연합회와 협력해 간단한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동체대비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지역 주민과 흥천사는 한 마음이고 한 몸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모든 이웃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 따뜻하고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여 차례 했는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함께 늘 하는 분들이 오셔서 축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번에 당선되고 이제 100일 됐는데 우리 주지 스님께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니 제가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흥천사처럼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행사를 갖는 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이른 아침부터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드릴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다들 집에 계시는 부모님 보시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우리 봉사자들 위시해서 이 동네의 새마을 그 봉사단까지 같이 합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성스럽게 좀이라도 더 많이 드시고 많이 가져가시게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하루 동안 2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흥천사를 찾았을 만큼 행사에 대한 어르신들의 관심은 높았습니다. 흥천사 곳곳에 자리를 잡고 공양에 나선 어르신들은 사찰에서 준비한 뜻깊은 시간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옛날부터 흥천사는 여러 신도들한테 노인네들한테 신도들뿐 아니라 노인네들을 잔치를 잘 합니다. 너무 수고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장만을 많이 하셨네 보니까 너무 고맙고 좋네요. 흥천사는 이번 효잔치에서 성북 구민들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도 전달했습니다. 서울 흥천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통해 사라져가는 효행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를 더욱 맑고 향기롭게 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올 들어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1차례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인데요. 이각범의 화쟁 토론이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핵화 관련해 수세에 몰렸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히려 국면을 주도하게 됐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잘 파악해 대처하고 있는 데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압박과 제재 수위를 높이다가도 어느 순간 친근감을 과시하는 등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행보를 보이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트럼프의 심리 상태를 잘 읽으면서 잘 요리해가고 모든 그 주도권을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행사하는 거 아니냐. 미국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나한테 정치적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려되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변해서 발을 빼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패널들은 한결같이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같이 가야 할 텐데 우리가 앞장서서 평화체제로 나아가려는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와 경제 분야 협력을 약속했지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국제 제재가 엄존하는 가운데 우리만 너무 앞서갈 경우 한미 공조 약화 등 부작용은 없을지 등입니다. 상당한 그 비핵화의 조치를 취한다면은 이제 우리 군사당국이나 국민들 마음도 이제는 이거 시행해도 괜찮겠구나. 남북 간의 어떤 그 군사적으로 이제는 대결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로 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남북 간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진보 측과 비핵화가 진전돼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중도 보수 측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좀 중도나 보수적인 유권자들이나 이 국민들이 볼 때는 미국을 제끼고 남북이 앞장서서 손을 잡고 평화체제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진행을 맡은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무엇보다 상호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선후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쪽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방안이 될지 지금이 바로 결정하는 시기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오늘은 572번째 한글날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불교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의 고승으로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 즉 버머와 티베트어 등에 능통했던 신미대사가 세종을 도와 한글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한글의 원리 속에는 불교의 가르침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이후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불서인 석보상절 등 한글로 발간된 문헌들 대다수가 불교 서적이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우리 한글의 소중함 그리고 불교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9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